1%의 시선으로 보는 투자 양자택일, 오늘 양자회담 주제 공개합니다. 상승 주도 섹터 방산주 대 원전주.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만들어낸 구조적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방산주와 원전주.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더 이득이 될지 두 자문역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산주와 원전주 중에서 현재 더 주목해야 하는 섹터는 뭔가요? 저는 이제 원자력이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원전주. 네, 저는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 이슈까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지정학적 위기를 생각한다라면은 방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대준 자문역은 원전주를, 노훈민 자문역은 방산주를 택하셨습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에 편중됐던 이 수출 포트폴리오가 방산과 원전이라는 고부가 가치 수주 산업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얼마나 활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근 이제 실적 개선과 이제 글로벌 수주 확대라는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한국 방산업체의 수출 성과가 이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등 이제 이른바 이제 K 디펜스 빅4가 2024년 무기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31% 증가했고, 세계 방산 기업에서 이제 매출 톱 100에도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좀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실제 수출 규모도 좀 크게 확대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 1에서 3분기에 이들 4개사가 이제 합산해서 27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서 작년에 이제 연간 실적에 비해서 2.6배를 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글로벌 수주 잔고가 이제 크게 늘고 있어가지고 장기간 실적 반영이 가능한 이제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산의 이제 주문 잔고는 이제 100조 원이 넘어섰고 해외 발주기에도 꾸준하게 저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실적도 이제 좋고, 근데 원자력도 괜찮습니다. 예, 특히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UAE 그 바라카 원전이라든가 또 체코, 최근에 또 이제 계속 터키라든가 또 베트남까지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이제 수주전을 강력하게 좀 임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전기를 수출하는 이제 나라에서 에너지 인프라를 이제 수출하는 나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원자력의 그러니까 리레이팅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리레이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제 가치 재평가가 빠르게 더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도 뒤지지 않는다. 예. 그런데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원전주보다는 방산주가 더 뜰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느끼시는 게 좀 자연스럽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방산주가 더 주목받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 저는 환경이라고 보는 게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위기가 조금 이제 고조될수록 이제 국방비에 대한 증액이나 이제 무기에 대한 도입이 좀 이제 즉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 기업은 좀 이제 수주나 실적이 좀 이제 빠르게 가시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원전보다 방산 섹터를 저는 이제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 환경과 자금의 성격을 보면 비교적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 발생 속도에 대한 차이인데요. 방산은 지정학적 위기나 이제 국방비에 대한 증액이 발표가 된다라면은 즉시 발주나 이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지만은 원전은 정책 결정 이후에도 인허가라든지 외교, 착공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그 긴장감이 유지되는 한은 방산이 훨씬 더 원전보다는 주가 모멘텀이 좋다라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주가 베타가 높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런 이제 무기가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까 방산주 주가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또는 중장기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전이 이제 조금 더 투자 매력적인 게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네. 예, 그리고 원자력 같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 같은 산업은 이제 특정 국가가 또 독점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 업체가. 그런데 기술력 있는 이제 기업은 이 원자력 쪽에서는 이제 승자 독식 구조를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그 투자 장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길고, 네. 사이클도 길고, 그리고 승자 독식의 그러한 스타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섹터가 원자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장기로 봤을 때 훨씬 좀 차별점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위기가 단기 충돌이 아니라 뭐 장기 불안정으로 좀 이제 인식되는 상황일수록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의 이제 뭐 전략적인 가치도 이제 뭐 뒤늦게 좀 재평가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다 보는데 정리하자라면 지금 국면은 이제 방산이 단기적으로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네. 원전은 중장기적으로 좀 축적형적인 이제 뭐 테마로 좀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확실히 저는 이제 방산주가 아닐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정치라든지 정책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차이를 좀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방산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수록 안보적인 논리가 좀 우선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뭐 변화와 무관하게 이제 예산 집행이 좀 지속적으로 되는 반면에 원전은 국가별로 좀 이제 뭐 정치 환경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술에 도입하는 속도에서 찬반이 크게 갈리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큰 트렌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이 이제 기조가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원전 르네상스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난 4월에 그러니까 2050년까지 원전을 갖다가 100기를 짓겠다는 그러한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이제 그 탈원전을 외치던 진짜 유럽에서도 이제는 원전 핵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도 완전히 이제 기조가 원전 기조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원전의 그 찬반 그런 이제 환경은 이제 문제될 게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시장 심리라든지 뭐 이제 자금의 흐름도 결국은 방산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제 뭐 투자자들은 이제 먼 미래 뭐 이런 이제 성장 스토리보다는 지금 당장의 실적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 수혜가 저는 이제 방산에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현재 국면에서 원전이 전 틀렸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방산이 좀 더 빠르고 강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저는 지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산과 원전 모두 투자자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 그런지 오늘 토론이 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방산과 원전 중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관련해서 더 자세한 분석이 듣고 싶으시다면 투자앵글 4글자를 카톡 채널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